안녕하세요. 오늘 공릉동 도깨비 시장 온라인 진출 특화 교육에 대해 설명할 홍성훈 경영지도사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다 이런 책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상인 역량 강화 비책을 아마 자료집을 받으셨을 거고요. 또 자료집 안에서 우리는 온라인 진출 특화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온라인 특화 교육에서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면 온라인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온라인 진출 3법칙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장을 시장에서 이 상점을 오래 하신 상인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 시장 장사를 시작하신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고객님들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까운 미래 고객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이러한 가까운 미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나 30대 이런 분들은요. 기존에 우리 그 재래시장 오셨던 고객님들하고는 좀 달라요. 이런 미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나 30대 이런 분들은요. 밖에서 그러니까 시장이나 점포나 이런 데서 이 물건을 구경하고 나서는 거기서 바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핸드폰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쇼루밍족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우리 그 매장을 오셔서 구매하시는 이런 오프라인 고객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오프라인 왔다가 그냥 스쳐가는 이런 고객들 중에도 사실은 집에 가서 이 스마트폰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더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온라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면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충분히 활용을 하거나 혜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온라인 스토어라는 게 좀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많이 두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들을 다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제 뭐 사진 익숙하게 찍으시고요. 사진 보내고 이런 거 익숙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게 되면 이 스마트 스토어를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다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해보실만 합니다. 물론 이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잘 팔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씩 둘씩 물건을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물건도 하나둘 주문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흥미가 더 유발되고 공부가 되고 또 우리 상인분들이 이런 온라인 스토어에 대해서도 익숙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상인분들이 온라인 스토어를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세요. 우리 유튜브 스타 중에 그 박막내 할머니라고 계시잖아요. 그 할머니가 굉장히 유튜브에서 화통한 분으로 이렇게 아주 유명하게 인기도 얻으시고 뭐 책도 쓰셨고 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박막내 할머니의 유튜브도 본인이 혼자 유튜브 찍고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손녀가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주고 편집해주고 했는데 너무 그 편집을 잘하고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굉장히 인기 스타가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10대나 20대 자녀나 손주가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온라인 상점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뭐 그냥 쉽게 우리 손주나 자녀들을 온라인 스토어에 영업부장처럼 만들어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물건이 팔릴 때마다 뭐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나 손들한테 용돈 주는 거 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용돈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스마트 스토어 같이 운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나 손주들이 아마 우리보다도 더 빨리 이 스마트 스토어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유통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더 많은 정보들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면서 혹시 뭐 이렇게 뭐 자녀나 손주한테 부탁하기 어렵다 그러시면은 우리 사업단에다가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해보셔서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인분들이 이 오프라인 매장만 하실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상점을 한번 운영하시는 걸 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오픈마켓도 있고요. 이런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소셜 쇼핑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홈쇼핑이나 뭐 백화점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홈쇼핑, 백화점 이런 데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우리가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거, 스마트 스토어라는 거, 아니면 쿠팡과 같은 그런 소셜 쇼핑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들어가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뭐좀 입점하기는 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물건을 팔고 났을 때 정산 같은 걸 고려를 하게 되면 이 소셜 쇼핑 쪽은 좀 정산이 좀 길어요. 그래서 물건을 팔고 나서 한참 후에 돈이 들어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픈마켓이나 스마트 스토어가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좋은데, 또 여기도 이 구매자들의 연령대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틀리고 잘 되는 상품군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만들기 쉬운 부분이 스마트 스토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온라인 상점을 여시려고 하면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거를 통신 판매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리 그 신고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실 때 그 신고를 받아주는 곳은 보통 지자체에 있는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 일자리 경제과 통신 판매 담당자이신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시구청 찾아가면 되겠죠.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청 일자리 경제과 생활문제팀을 찾아가서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제 정부24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고하시면 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어느 쪽이 좋은지는 뭐 각자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실 때는 미리 그 신고에 필요한 것들을 스캔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군청 시장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뭐 복사해서 가져가셔도 되고 원본을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통신 판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우리가 고객한테 팔고 나면은 돈을 받지만, 고객이 물건을 받는 건 우리가 배송을 한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배송을 받을 때까지 고객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물건을 인터넷으로 팔고 배송을 안 하게 되면은 그 구매하신 분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인터넷 상점들이나 이런 데서는 에스크로우라는 거래요. 에스크로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판매를 할 때, 인터넷 판매를 할 때 구매자가 결제를 하더라도 그 결제한 돈이 바로 인터넷 상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서 이런 그 오픈마켓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물건을 받았다라고 배송을 받았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그때 돈을 넣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바로 그쪽에서 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 중에 뭐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네이버 주소를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판매 신고서는 구청에 가면 종이 서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때는 온라인 등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비용은 등록 면허세를 우리가 45,500원을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기간은 한 3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신고하고 바로 되지는 않고요. 며칠 후에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시군구청에다 신청을 하시든 아니면 정부시도로 신청을 하시든 그 신고증을 받으실 때는 한 번 더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네이버 스토어에 가입하실 때도 우리가 이제 사업자로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필요한 서류들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네이버에 신고를 하실 때는 우리가 구청 갈 때처럼 이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갈 수 없어서 미리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신분증, 그다음에 통장 이런 것들을 미리 스캔하셔야 돼요. 근데 스캔하기 어렵다 그러시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네이버에 사업자 판매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네이버에 이제 네이버 스마트 팜 센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팜 센터에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물건을 등록하고 물건을 파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은 가입 서류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화면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화면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시면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있고요.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정보들이 쭉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요거 누르면 가입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입 서류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가입 서류에 대해서 안내가 나오고요. 요 구매 이용 안전 확인증은 우리가 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누르면 이제 구매로 저거로 바뀌고 수수료도 이렇게 다 안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교육도 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우리가 사업자로 할 거냐 개인으로 할 거냐 또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냐 해외 사업자냐 들어가서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우리 스토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 스토어에 가입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이버 쇼핑이라는 네이버 그 검색 쇼핑 검색 포털에서 네이버 스토어에 있는 물건들이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스토어를 가입하게 되면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이버 스토어에다가 옵션에다가 우리 상품을 네이버 쇼핑에 검색 노출시키겠다라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네이버 쇼핑에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시는 게 첫 번째로 요 네이버 쇼핑 온 하시는 게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요즘 그 인터넷 쇼핑을 하시는 손님들은 이 뭐라 그럴까 이게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대화하는 거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분들은 우리가 전화번호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화를 하기도 어렵고 특히 구매자라면 구매 정보가 있지만 구매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문의하는 분들은 우리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은 또 이 대화를 통화를 하는 것보다는 채팅하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거 하면 좋은데 우리가 카카오톡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분들 연락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경로가 뭐가 있냐면 이 네이버 톡톡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톡톡.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상점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상점을 만드실 때는 상점 이름을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점 이름은 우리 저 상호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프라인 상점의 상호는 뭐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그런데 이 인터넷 상점의 이 상호는 한 번밖에 못 바꿔요. 그래서 상점 상호를 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상점에 간판을 거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름을 잘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상점의 간판에 거는 것, 상점의 대표 이미지 같은 것들도 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상점을 소개할 수 있죠. 어떠한 상점이다라고 상점 소개를 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신 게 뭐냐면 우리 스토어에 그 영어 주소를 만드는 거예요. URL을 하는데 이 영어 주소를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어 주소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이랑 소통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고객센터를 등록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전화번호 같은 거 등록하시는 거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실 때는 취급 주의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수산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거를 판매하시게 되면 네이버에서도 취급 주의 상품이라고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조심하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시장에서 하실 때는 좀 연예인 사진도 좀 갖다 붙여서 재밌게 홍보에 도움을 우리 광고하실 때 쓰셨는데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초상 같은 막 쓰시면 안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셔야 되잖아요. 상품을 등록하실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수 입력 항목이라는 게 있고 선택 입력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입력 항목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직접 우리가 그 네이버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 들어와서 저걸 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카테고리를 검색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 검색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사탕을 판다고 할게요. 사탕을 판다고 하게 되면 식품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탕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사탕이라는 게 있으면 과자 사탕을 정해서 우리가 사탕으로 우리가 검색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품목을 정하신 다음에 사탕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죠. 이런 사탕 이름을
목사탕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해주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격을 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가격을 뭐 1,000원이다 아니면 2,000원이다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죠. 2,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할인을 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판매 기간도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언제까지나 판매한다고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프라인 상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굳이 손님들한테 몇 개 있어요라고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데 인터넷 상점에서는 이게 인터넷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재고 수량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물건이 그 재고만큼 다 팔리게 되면 재고가 없으면은 품절로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물량이 많다라고 넉넉하게 뭐 1,000개라든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품 이미지를 등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상품의 이미지만 보고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품의 이미지를 등록하실 수, 내 사진 안에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이미지가 있다. 그럼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상품 이미지가 등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품 이미지는 기본적으로는 그 판매업자나 유통업자,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주는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품 이미지는 최대 9개까지 넣으실 수 있으시니까 뭐 추가하시면 돼요. 또 사진이 더 있으시면 사진을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 추가하시고요. 또 사진 있으시면 사진을 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3개를 추가할 수 있어요. 3개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상품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상품의 사진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영상 있으면 하시면 좋아요. 동영상 만들기 어려우시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금방 찍으실 수 있죠.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동영상 타이틀도 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에 대해서 이제 상세 설명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우리 상품은 뭐다라고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주요 정보를 하셔야 되는데요. 상품의 배송에 관한 부분을 하시는 부분들이 특히 중요하세요. 배송에 관한 부분을 하셔서 우리가 배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송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배송에 대한 속성도 정해 주셔야 되고 이런 항목들을 하나씩 엮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배송비는 공짜냐 아니면 얼마냐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쳐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조건부 무료이기 때문에 기본 배송비는 뭐 2,500원이다. 2,500원이다.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네, 배송비 조건은 예를 들면 뭐 얼마 이상, 뭐 10,000원 이상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제도 책불로 하나 이런 식으로 정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누르셔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출고지, 판매자 주소지가 기본 출고지로 돼 있고요. 반품 교환을 또 설정하시게 되면 반품 교환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때 반품 배송비를 얼마가 될 거냐. 뭐 이럴 때는 뭐 3,0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실 때는 우리가 그 직접 말로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파실 때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등록을 하나씩 해놓으셔야 돼요. 뭐 AS 할 때 특이점 있으시면 뭐 특이점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항목을 볼까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거랑 다시 뭐 물건을 세트로 더 팔 게 있으면 추가 상품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 설정에다가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특별히 검색할 때 우리가 뭐 태그를 쓰겠다. 뭐 우리가 새콤하고 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태그를 줄 수 있어요. 다시 이런 식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판매자 코드, 노출 채널도 우리가 이 스마트 스토어에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정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가격 쇼핑, 이 네이버 쇼핑이 돼 있죠. 여기다 체크를 안 하시게 되면 네이버 쇼핑에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저장하시게 되면 상품이 간단하게 들어가고 있네요. 빠지면 이렇게 에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모기 시원한 대기를 하나만 쓸게요. 여기 안 들어가서 이제 안 나옵니다. 여기다가 뭐 설명 길게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짧게 쓰셔도 되고 뭐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하시고 사진이 있으시면 여기 아까 우리 사진 낚아주신 거 있잖아요.
사진들 있으시면 사진들도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어요. 하시고 하시고 나서 이렇게 확인해 주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좀 상품 등록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상품 등록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다 여기서 상품 저장을 하면 여기다 교환이 뭐가 빠졌네요. 교환한 것들도 항목에서 뭐가 빠지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가 상품이 어떻게 등록된지 미리 보게 되면 상품이 세팅처럼 이렇게 하고 실제로 물건이 하나 더 등록된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러난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상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 이런 걸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고지나 이런 부분도 등록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의 출고지 이런 부분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좀 빠졌던 부분인데 화면에서 빠졌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상품을 이제 등록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결제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판매자의 계좌로 이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실 때 여기다가 어느 은행에 무슨 계좌라고 하시고 나서 인증을 하셔야 돼요. 인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 계좌로 입금이 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네이버에서 판매자 신원 확인 이런 걸 합니다. 이거는 금융거래 정보 보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다가는 이제 성명, 성별, 생년월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네이버에다 상품을 등록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셔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도 장사를 잘 하시는 상인분들은 매장을 늘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장을 온라인에도 늘린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특화 전략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